1949년 기축생 인생총은 흙의 시대를 견딘 사람들. 1949년 나라엔 아직 전쟁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거리에는 먼지가 날렸고 사람들은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지쳐 있었다.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고 누군가는 고향을 잃었고 누군가는 이름조차 잃은 채 살아남아야 했다. 그 혼란의 시대, 하늘은 기토, 땅은 축토, 기축년. 역학에서는 말한다. 흙 위에 또 흙이 쌓이네. 중토중첩, 무겁고 답답하고 쉽게 움직이지 않는 운명.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오래 버티는 기운. 기축생은 그런 시대의 흙이었다. 남들은 무너질 때도 버텼고 남들은 도망칠 때도 남아 있었으며 남들은 포기할 때도 묵묵히 견뎠다. 그래서 이 세대는 이상하다. 속은 다 무너졌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한다. 울어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외로워도 참고 병들어도 참는다. 왜냐하면 기축의 흙은 원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축생의 본질. 기축생은 겉으로 보기엔 단단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물이 숨어있다. 축토 안에는 계수, 신금, 기토가 숨겨져 있다. 겉은 흙, 속은 얼음, 그리고 안쪽에는 칼날 같은 금. 그래서 기축생은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오래 숨기며 인간을 쉽게 믿지 않는다. 특히 젊은 시절 가족 때문에 울었고 돈 때문에 무너졌고 사람 때문에 등을 돌린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다. 그냥 원래 인생이 그런 거지 한마디 하고 끝낸다. 그게 기축생이다. 젊은 시절의 운명. 기축생은 대체로 젊어서 고생한다. 왜냐하면 토의 기운은 원래 느리게 열리기 때문이다. 20대에는 눌리고 30대에는 책임이 몰려오고 40대에는 가족 문제로 흔들린다. 특히 남자는 가장 역할, 돈 문제, 자식 문제, 여자는 희생, 참고 사는 결혼, 가족을 위한 인내가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기축생은 원래 내 인생보다 남의 짐을 먼저 진다. 그래서 젊은 시절엔 늘 이런 생각을 한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역학은 말한다. 기축의 흙은 원래 늦게 완성된다고. 대기만성. 젊은 날의 고생이 많을수록 노년에 복이 들어오는 구조. 실제로 기축생은 50대 이후 재물운, 60대 이후 안정, 늦은 명예운이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 기축생의 외로움. 이 세대는 이상할 정도로 외로움을 많이 탄다. 그런데도 티를 안 낸다. 왜냐하면 축토는 원래 묻어두는 땅이기 때문이다. 억울함도 묻고 분노도 묻고 눈물도 묻는다. 그래서 기축생은 오래 참는다. 하지만 참는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다. 속에서 계속 쌓인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터진다. 그게 바로 기축생의 화병이다. 젊을 땐 버텼는데 나이 들어 몸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위장, 혈압, 관절, 허리, 심장. 특히 화가 강하게 들어오는 해에는 조심해야 한다. 역학에서는 이것을 화극토, 불이 흙을 메마르게 만드는 흐름이라고 본다. 왜 기축생은 사람에게 대이는가? 기축생은 의외로 정이 많다.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오래 기억한다. 한번 마음 준 사람은 쉽게 못 잊는다. 문제는 너무 오래 참는다는 것. 상대가 선을 넘어도 참는다. 배신당해도 참는다. 그러다 결국 한 번에 등을 돌린다. 그래서 기축생 주변 사람들은 말한다. 저 사람은 갑자기 변했다. 하지만 아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2026년의 흐름, 그리고 지금 2026년 기축생에게 중요한 변화운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올해는 병호의 불이 강하다. 화, 즉 숨겨진 감정이 올라오고 묻어뒀던 문제가 다시 움직이며 오래된 인간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4월에서 6월, 이 시기에는 화가 폭발한다. 젊은 시절 참고 살았던 감정이 갑자기 올라오는 사람도 있다. 가족 갈등, 형제 문제, 재산 문제, 자식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 기축생은 늙어서도 강한 척을 한다. 하지만 사실 가장 무서운 건 혼자 남겨지는 것이다. 5월의 경고. 특히 5월, 이 시기엔 화다토조. 불이 너무 강해 흙이 갈라지는 흐름이 들어온다. 쉽게 말하면
속이 메마르는 시기다. 짜증, 분노, 허무함, 피로감, 이런 감정이 갑자기 몰려올 수 있다. 그래서 기축생은 이 시기 반드시 수를 써야 한다. 검은색 옷, 북쪽 방향, 물 근처 산책, 흑요석, 청금석. 수가 화를 꺼주기 때문이다. 특히 밤에 혼자 생각이 많아지는 사람, 지금 기운이 흔들리는 중일 수 있다. 7월 이후의 반전. 하지만 기축생은 원래 끝에서 살아나는 사주다. 7월 이후 토의 흐름이 안정되기 시작한다. 오래 막혔던 돈이 풀리기도 하고 끊어진 인연이 다시 연결되기도 하며 자식 문제도 조금씩 정리된다. 특히 9월과 10월 금의 기운이 강해질 때 숨겨진 재물운과 귀인운이 움직인다. 이 시기엔 금색, 흰색, 은반지, 서쪽 방향 이 도움이 된다. 금은 기축생의 숨은 운을 깨우는 기운이기 때문이다. 기축생의 노년운. 기축생은 이상하게 늙을수록 운이 깊어진다. 젊을 땐 고생했지만 나이 들수록 사람 보는 눈이 생기고 돈의 흐름도 안정되며 마음도 단단해진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게 있다. 과거. 기축생은 추억에 약하다. 옛사람, 옛사랑, 옛상처. 이걸 오래 끌고 간다. 하지만 역학에서는 말한다. 축토는 원래 묻는 땅이라고. 묻어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온다. 놓지 못하면 운도 멈춘다. 마지막 메시지. 1949년 세상은 혼란스러웠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태어난 기축생. 이 사람들은 쉽게 울지 않았고 쉽게 기대하지 않았으며 쉽게 포기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역학에서는 말한다. 가장 무거운 흙은 결국 산이 된다. 기축생은 그런 사람들이다. 천천히, 묵묵히, 하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그 오랜 인생의 끝에서 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